네, 전해드린 대로 이란이 이스라엘로 200여 기 이상의 무인기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도 공습 방어를 막아낸 뒤에 재보복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국제사회는 잇따라 규탄에 나섰는데 자세한 내용 권준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은 일단 공습이 멈춘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선 현지 리포터와 외신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추가 공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11시쯤, 현지 시간으로는 새벽 5시쯤에 이란의 공습이 일단 멎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스라엘군이 주민 대피 명령을 해제했기 때문입니다. 현지 시간으로는 새벽 2시쯤부터 3시간가량 이 미사일과 드론 200기가량 공격이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현지에선 700여 차례 경보가 울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나오는 장면이 예루살렘 상공입니다. 이 빛을 내는 물체들이 빠르게 날아가는 모습도 보였는데 하늘에선 폭발음이 이어졌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됐고요. 이란 측의 공격 그리고 이스라엘의 방공 요격망인 이 아이언돔이 작동하는 모습으로 추정됩니다. 피해 상황 같은 경우엔 이스라엘 당국이 이란의 공격으로 어린이 한 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는데 다만 외신에선 이 어린이가 이스라엘이 요격을 위해 발사한 이스라엘 미사일의 파편으로 다쳤다 이런 내용도 있고 10살이 안 됐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는 공습 상황에서 대피하던 와중에 피해를 본 신고가 30여 건가량 들어왔다고 이렇게 집계했습니다. 이란 매체는 이스라엘 네게브 공군 기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이란이 이스라엘로 발사한 미사일과 드론이 200여 발로 집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선 처음에는 이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이 현지 시간 13일에 이게 브리핑 통해서 100발이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처음에 100발이라 했지만 3차 공습까지 이어지면서 늘어난 수치로 다시 정정했고요. 지금까지 집계된 게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0건 정도고 앞으로 숫자는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일부 외신에서는 벌써 300건 이상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켜봐야겠고요. 이스라엘군은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과 드론 가운데 99%, 그러니까 대부분을 국경 밖에서 처리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영공에서의 위협을 면밀하게 추적하고 있다며 무인기 등을 요격하기 위한 방공망을 가동했다고 전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습 방어가 일단락된 다음에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한 점인데요. 지금 공습이 잠잠해졌다고 하지만 확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항공당국은 이란의 무인기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항공편의 영공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란은 이번 공격에 대해서 보복을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자기들이 먼저 공격을 당했으니까 보복을 한 거다. 이제 쉽게 말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란은 지난 1일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시리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을 공격한 것에 대해 보복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12일 만에 보복에 들어간 건데요. 이에 이란은 이번 공격을 이스라엘의 범죄 처벌을 위한 것이라며 이 작전명도 진실의 약속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란 현지에서는 이스라엘 공격을 환영하는 강경파들의 집회가 열리는 등 고무적인 분위기인데요. 이번 공격에 앞서 이란은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스라엘이 운영하는 선박 한 대를 한 호를 납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박을 빼앗은 건데 이스라엘군은 이번 납포를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대가를 치를 것이다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직접 공격에 대비해 모든 군에 비상을 걸고 기존의 팔레스타인과의 어떤 가자지구 전쟁 외에도 주변 국가들과의 확전을 대비해 왔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무장 세력인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란 편이기 때문에 때맞춰 공격에 가세했고 골린고원에 로켓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중동 지역 전반적으로 확전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어떤 반응 내놓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다들 조심스러운 분위기인데요. 우선 미군 측은 이스라엘 동맹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드론 70기와 이 미사일 3기를 격추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델라웨어주의 별장에서 있다가 백악관으로 조기 복귀해서 긴급 회의를 여는 등 이란의 무력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총리 네타냐후 측과 대화를 가졌는데요. 바이든은 네타냐후에게 미국은 어떠한 형태의 이란 반격도 반대한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재보복 공격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건데 제가 방금 그 백악관 성명을 보고 오니까 매우 조심스럽게 톤을 조절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예. 다만 자국민이 피해를 볼 경우에는
미국도 나서겠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현지 시간 14일 이제 하루 남았죠. 내일 같은 경우에는 화상으로 G7 정상회의를 소집해서 이란과의 외교 대응을 조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EU 등 다른 서방 국가들도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며 이란을 규탄하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이 확전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도 또 다른 중동 전쟁은 안 된다며 이란에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는데요. 유엔 안보리는 이스라엘의 요청에 따라 내일 긴급 회의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을 둘러싼 상황 짚어봤습니다. 권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